네, 꼼지락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비만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만이라고 하면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참 쉬운데요. 원장님, 이 비만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네, 비만이라고 하면 체내에 과다하게 체지방이 많은 것을 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체질량 지수로, 즉 BMI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 나누기 키의 제곱입니다. 이 수치가 30이 넘어가면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리 둘레의 경우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살이 쪄도 거울 보기가 싫고요. 되게 좀 우울증도 오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에 살이 찌면 성인병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만증이 있으신 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 또 관절염, 또 돌연사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병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는 흑색 가시세포증이라는 병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겨드랑이나 엉덩이에 계속 종기가 생기는 화농성 땀새염이 대표적으로 또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염증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흉터를 만들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건선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비만 때문에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최근에 비만과 암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요. 최 원장님, 사실인가요? 네, 최근 비만과 암에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췌장암, 다발골수종, 또 백혈병, 자궁 내막암, 신장암, 직장암 등이 유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영양이 심각하게 불균형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각 조직이나 세포에 충분한 영양분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또 어린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좀 비만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마냥 예쁘니까 괜찮다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또 더 맛있는 걸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살이 찐 걸 다 부러워했죠. 네. 근데 현재는 살이 찐 걸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너무 과다하게 식사를 해가지고 비만하게 되면 이게 성인 비만까지 발전될 확률이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네. 비만 역설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한 뜬소문 중에는 노인이 돼서 잘 비만이거나 과체 중이면 심장 질환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이 돌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 보면은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비만과 과체중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이 누구나 조심해야 되는 비만, 특히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외에도 또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지 소아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갈수록 살이 찌는 아이들, 소아 비만 왜 문제일까요? 먼저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성인의 경우 살이 쪄도 지방 세포 수는 정상. 성장기 아이들은 세포 크기뿐만 아니라 수도 늘어서 쉽게 비만이 되는데요. 살을 빼도 요요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대사증후군 위험이 최대 66배나 높아지고요. 당뇨와 고혈압이 조기 발생. 천식, 수면 무호흡 등 만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소아 비만의 또 다른 문제는 성조숙증. 8세에서 9세 미만의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당장은 키가 더 크지만 사춘기의 성장판이 닫혀 결국 최종 신장은 또래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체중이 관절과 성장판에 무리를 주고 정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소아 비만이 심할수록 주의력이 떨어지고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뇌발달 영양소를 몸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 학습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반항을 일으킬 확률도 정상 아동의 2.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론 이 외모에 대한 편견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뽑는 발모광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통통한 우리 아이, 소아 비만으로 이어지면 큰 질병이 됩니다.
네, 소아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소아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관리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원장님, 이 소아비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소아비만 치료는 성인 비만 치료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습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습기를 제거하는 침치료 또 한약재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어린아이들이 비만에 걸리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될 수가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치료할 때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고 살살 달래서 전라도 말로 그렇게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소아 비만뿐만 아니라 사실 살하면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고민이 큰데요. 네. 제 친구가 실제로 살을 뺀다고 약을 먹었다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려서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간 쉽게 살을 뺀다고 식욕 억제제를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이렇게 함부로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욕 억제제들은 주로 신경을 자극해서 식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과다하게 드시면은 부작용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율무차를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율무는 습기를 제거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네. 이제 식욕 억제제는 이제 항정신약품이고요. 저도 이제 체중이 있다 보니까 저도 참 많이 먹어본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첫 복용 시에는 절대 4주 이상을 복용하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4주를 내가 약을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약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중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약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먹게 되면 만성 중독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약을 복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꼭 뭐 주변에서 약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서 내 체중과 내 생활 습관을 상담을 하고 내 체중에 맞는 약 복용량을 드셔야 되고요. 가뜩 잘못한 복용량을 복용하시면 아까 친구분처럼 가슴이 쿵당쿵당하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자살 같은 경우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 친구가 회사 동료의 약을 뺏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빠르게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이나 초고도 비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방 흡입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원장님, 이 지방 흡입술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지방 흡입술은요, 저희 피부하고 근육층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지방을 이제 흡입해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성인은 지방 세포 수가 개수가 방송 부시로 나왔지만 수는 똑같거든요. 네. 얘들이 커졌다 줄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흡입을 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주게 되면 당연하게 살이 빠진다는 체중이 줄어드는 건데 이제 피부 탄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지방 흡입을 많이 하게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살이 이렇게 피부가 처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과다한 양을 제거할 경우에는 이제 혈전증이라 그래서 이제 피를 타고 공기라든지 지방 세포들이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서 사망까지 이를 수가 아이고, 있고요. 네. 공간이 많이 비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감염이 생겨서 이제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칫 예뻐지려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술 전에 나한테 맞는지 꼭 상담 후에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지만요. 결국 또 식습관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끝나고 율무차 사러 가야 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최 원장님 이렇게 비만을 피하는 올바른 또 식습관이 있을까요? 어떤 질환에나 마찬가지지만 식습관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시정량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소식하셔야 되고요. 채식 위주로 드셔야 되고 자연 친화적인 식품을 드셔야 됩니다. 요즘 말하는 비만에 어떤 식품이 좋다, 어떤 식품이 좋다 이렇게 한 가지만 이렇게 드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이 치중이 되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금식하시거나 어떤 한 가지만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요요 현상인데요. 네. 이 요요 현상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차원이 다른 클라스, 대식가 돈 스파이크가 한 예능에서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90kg 때 80kg까지 뺐다가 95kg가 됐어. 100kg 때 90kg까지만 빼자 해서 90kg 뺐다가 110kg까지 됐어. 다이어트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요요 현상 때문에 다이어트를 안 한다는 건데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식사 일기를 적어보세요. 맞아, 저거 되게 좋은 그날 먹은 음식, 양, 시간, 장소, 또 먹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면 되는데요. 살을 빼는 중엔 평소보다 덜 먹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식사 일기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네.
요요를 막으려면 폭식은 안 됩니다. 보통 단식과 절식 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양껏. 이런 습관이 쉽게 살찌는 체질로 만든다는 사실. 규칙적인 식사로 몸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요. 공복감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건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공복 기간이 길면 음식을 바로 몸에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 3회에서 5회로 식사를 나눠 시간 내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외식을 할 땐 먹는 양을 반드시 정해놔야 하는데요. 같은 음식도 나트륨, 당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가급적 먹방도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 요리 프로그램을 10분만 봐도 과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먹고 싶잖아요, 자꾸. 맞아요. 평소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두세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거나 차를 멀리 세우고 걷기, 또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 지금 도전해보세요. 네, 요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요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레스도 함께 관리해야 되죠, 선생님? 네, 이제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그게 백혈구의 과립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혈구 내에서는 과립구와 림프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몸 스스로가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작용 때문에 입맛을 당겨주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은데 스트레스가 있으시다면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고 산책하시고 좋은 음악 들으시고 하시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또 대부분 겨울에는 추우니까 살을 좀 많이 비축해 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다가 이렇게 좀 옷이 얇아지는 봄, 여름이 되면은 부지런히 또 다이어트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특히 이렇게 좀 다이어트 하기 좋은 뭐 계절이나 그런 시기가 따로 있나요? 다이어트하기 좋은 거듭지 시기는요. 마시고. 본인이 다이어트를 안 해서.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자면 당연히 힘든 거고요. 네. 이제 계절적으로 조금 잘 빠지는 계절이 있다 그러면 여름에 살이 더 잘 빠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겨울에는 몸이 이제 몸 체온이 떨어지고 춥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을 계속 축적을 하게 되거든요. 대신에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축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살이 덜 찌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빠지고요. 막상 동물들이나 사람을 보게 되면 열대 지방에 있는 경우는 체지방률이 적고요. 네. 대신 북극이라든지 추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체지방 축적률이 꽤 높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기온에 따른 영향도 꽤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잘 맞춰서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이 체질별로도 살 빼는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원장님? 네, 사상 체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양인과 태양인은 양인이거든요. 이런 체질들은 열이 많습니다. 해서 비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음이나 태음인은 찬기와 습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비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다이어트 방법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굳이 나누자면 태음인은 과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운동, 소식을 권장해 드리고요. 태양인은 엉덩이, 허리, 이 하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체 위주의 운동을 권하고요. 소음인은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뭘 드신다거나 하는 걸 피하시고 요가나 산책, 스트레칭 등을 추천해 드리고요. 서양인은 소화기능은 좋으나 하체가 약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전거, 경보 이런 운동 등을 통해서 하체 근육을 키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다이어트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정말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니까 막 벼락치기 하듯이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꾸준히 체중 관리를 하시면 몸매도 이뻐 보이실 것이고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네, 꿈꾸며 알아가는 즐거움 꼼지락 오늘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민경 씨, 내일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내일은 다시 서지연 아나운서가 이 수요일에 제철 남도의 맛을 알아보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꿈꾸며 알아가는 즐거움 꼼지락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하는지 얼마나 힘든 건지 신경 쓰지 않죠 또 쉽게 넘어갔나요.